나는 그의 목에 손을 대고 그 독이 그의 피를 타고 흐르는 걸 지켜봤다. 이게 내가 내 딸에게 주려던 선물이야. 아빠와 그의 눈이 커지며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내 복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만의 세상이야. 지은아 우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지은이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5살,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그 아이의 미소가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김민준의 아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유골함 옆에 놓인 사진 속 여자였다. 민준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교통사고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날 이후 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기대 속에 갇힌 삶. 시아버지 김태호는 재벌 2세의 전형이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가족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 그는 민준의 죽음 이후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태호 선생님 오신다. 제대로 차려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선생님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의 영원한 손님. 그는 의사였다. 명문대 교수 출신, 제약회사 이사까지 지낸 인물. 그의 방문은 항상 긴장감을 동반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은이를 특별히 챙겼기 때문이다. 지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 올리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 엄마,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그림 그렸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가가 약간 붉었다. 지은아, 왜 그래? 아프니?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호 선생님이 도착했다. 그는 지은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우리 예쁜 지은이 또 컸네. 이 할아버지가 특별한 사탕 줄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피펫이 달린 병. 비건 영양제야. 내가 더 건강해지라고. 지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지은이는 아직 어린데. 태호 선생님은 웃었다. 걱정 마, 수연 씨,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민준이도 어렸을 때 먹었어. 집중력 높이고 면역력 강화하는 거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족의 권위 앞에서 나는 항상 그랬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나는 그 병을 몰래 들여다봤다. 라벨이 없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약간의 쓴맛, 그리고 화학적인 날카로움.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이상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 머리가 아파. 그녀의 작은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당황해서 병원을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혈액 검사를 권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약물은 아동에게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추신경 자극제예요. ADHD 치료제로 쓰이긴 하지만 이 농도는 위험해요. 누가 줬나요? 나는 얼어붙었다. 태호 선생님.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왜 지은이에게 이런 걸? 집에 돌아온 나는 시아버지를 직면했다. 아버님,
지은이한테 준 그 약, 그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태호가 준 거잖아. 왜, 무슨 일 있나? 나는 설명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불편함. 그건 가족을 위한 거야? 지은이가 민준처럼 되지 않게? 민준은 약해서. 사고로. 민준의 죽음. 그 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였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민준이는 집중력이 약했어. 내가 더 잘 챙겼어야지. 그 말 속에 숨겨진 비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지은이를 통제하려 했다. 민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이를 약으로 길들였다. 반역. 아니, 그건 배신이었다. 내 딸을, 내 피와 살을 그들의 실험체로 만든 배신.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지은이를 안고 그녀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느끼며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분노. 차가운, 날카로운 분노. 복수. 그들은 민준을 잃었고 이제 내 딸을 노렸다. 나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분노는 파괴적이다. 며칠 후 태호 선생님이 다시 왔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실수였어. 농도가 잘못됐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계산된. 시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이 일은 잊자.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메스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 병 속 액체를 분석했다. 지하 연구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민준의 옛 동료. 결과는 끔찍했다. 불법 혼합물. 중독성 강한 자극제, 장기적으로 뇌 손상 유발. 그리고 시아버지의 서명. 제약회사 문서에. 왜? 돈. 아니, 더 깊었다. 시아버지는 제약회사의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차세대 영재 육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민준은 그 희생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약을 먹여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무너졌다. 자살 충동, 사고. 그리고 이제 지은이 차례였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몰래 녹음, 문서 사진. 하지만 그건 충분치 않았다. 복수는 감정이다. 그들은 내 고통을 느껴야 했다. 지은이를 잃을 뻔한 공포, 가족의 배신 속에서 무너지는 절망. 나는 기다렸다. 기회를.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회복됐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다. 매일 밤 나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미안해, 오빠. 내가 늦었어. 민준은 나의 전부였다. 대학 시절 만난 사랑, 그의 부드러운 미소, 우리 결혼식의 눈물. 그는 시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살았다. 아버님, 제발. 수연이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사고 전날 그는 말했다. 수연아, 지은이 낳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유. 그 단어가 이제 내게는 독이 됐다. 나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다. 그녀는 무지했다. 태호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오해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공모자였다. 민준의 약 처방을 눈 감아준 사람. 가족의 비밀은 침묵으로 지켜진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의 서재는 집안의 성이었다. 마호가니 책상, 벽면 가득한 책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수연아, 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앉았다. 태호 일은 잊어라. 그건 사업이야.
우리 회사가 미래를 위한 거지, 사업. 지은이 같은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 내가 싫다면 떠나라. 하지만 지은이는 데려갈 수 없어. 그 말은 칼날이었다. 지은이는 제 딸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웃었다. 딸. 민준의 피가 아니야. 내 피일 뿐. 우리는 김씨 가문이야. 그 순간 증오가 피어올랐다. 가문. 그들은 피를 팔았다. 나는 서재를 나서며 그의 책상 서랍을 훔쳐봤다. 열쇠는 없었다. 나는 이미 복제했다. 안에는 문서 더미. 프로젝트 에덴 아이들 대상 불법 약물 테스트. 태호의 연구 노트, 시아버지의 승인 서류. 그리고 민준의 이름. 실패 사례 1. 과도 자극으로 인한 정신붕괴.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민준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살이었다. 약의 부작용으로. 그날 밤 나는 지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경비가 있었다. 문 밖에는 항상 사람들. 가족 보호라는 명목으로 나는 기다렸다. 태호 선생님의 다음 방문. 그는 왔다. 이번엔 사과 선물로. 수연 씨, 이건 안전한 거야. 진짜 영양제.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지은이한테 드려볼게요. 하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잔에 섞었다. 그 병 속 액체 약간 희석해서. 그는 마셨다. 마신내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내 딸에게 주려던 것 느껴봐. 그 공포를. 태호는 쓰러졌다. 경련. 나는 119를 불렀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그는 회복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공포. 너 미쳤어. 그는 속삭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 어머니일 뿐. 그 사건 후 시아버지는 나를 감시했다. 태호가 왜 그랬지? 내가 뭔가 했나?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첫 번째 타격. 지은이는 이상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그녀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약 줬어? 나 아프게 하려고.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사랑해서.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사랑. 그건 통제였다. 나는 민준의 옛 친구를 만났다. 박준호, 변호사. 수연아, 이 증거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김씨 가문이야. 너 혼자서 싸우기 힘들어. 혼자. 나는 이미 혼자였다. 민준 떠난 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시아버지의 명령. 오늘은 이 옷 입어. 가족 모임이야. 그 모임에서 나는 그들의 위선을 봤다. 재벌 사모님들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자랑했다. 우리 손녀, 천재야. 태호 선생님이 특별 관리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복수의 계획은 세밀해졌다. 나는 태호의 연구소를 해킹했다. 민준이 가르쳐준 컴퓨터 지식으로. 데이터 유출. 불법 테스트 증거.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명문 제약사, 아동 약물 실험 의혹,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누가, 그는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직. 태호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면 더 큰 게 나와요. 그는 떨었다. 수연아, 제발. 이건 태호 씨의 짓이야. 그는 돈 때문에, 돈,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시아버지의 야망, 회사의 이익.
하지만 내게는 지은이가 있었다. 그녀의 미래?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수연아, 왜 그래? 가족을 망치려 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도 그렇게 약했어. 내가 강하게 해줬어야지. 나는 소리쳤다. 약함. 그건 당신들 탓이에요. 민준이를 죽인 건 약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랑이에요. 그녀는 충격받아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도 무너질 수 있다. 복수는 점점 커졌다. 나는 시아버지의 비서를 매수했다. 500만 원이 그의 일정 알려줘. 그는 호텔로 간다. 매주 금요일 비즈니스 미팅이 나는 그곳에 갔다.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의 룸 넘버를 알았다. 문 앞에서 나는 노크했다. 아버님, 수연이에요. 그는 놀랐다. 여기서 뭐해? 나는 들어갔다. 방 안, 그의 여자 젊은 비서. 가족 일로 왔어요. 그는 웃었다. 가족. 내가 뭘 알아?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요. 프로젝트 에덴. 민준이 이름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위스키 잔에 액체를 떨어뜨렸다. 마셔보세요. 지은이가 느낀 걸 그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넌 미친년이야. 나는 울지 않았다. 키가 입안에 고였다. 이게 시작이에요.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다. 붉은 자국.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랑 놀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단계. 법정. 법정은 차가웠다. 서울지방법원, 그 웅장한 건물 안에서 나는 증언대에 섰다. 변호사 박준호가 내 옆에 있었다. 수연 씨, 침착해요. 증거가 우리 편이에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씨 가문 아동학대 의혹, 헤드라인은 이미 터졌다. 시아버지는 후드 뒤에 숨어 나를 노려봤다. 태호 선생님은 목발을 짚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김태호, 당신의 제약사에서 불법 약물을 아동에게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판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입니다. 연구는 합법적이었고 손녀에게 준 건 영양제일 뿐 거짓말. 나는 증언했다. 아버님은 제 딸 지은이에게 중추신경 자극제를 줬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로 증명됐어요.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도 어렸을 때부터 같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법정 안이 술렁였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거짓말. 수연아, 왜 우리를 배신해? 배신. 나는 소리쳤다. 배신은 당신들이 했어요. 민준이를 죽인 건 당신들, 판사는 진정하라고 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증거가 쏟아졌다. USB 데이터, 녹음 파일, 태호의 연구 노트. 태호는 무너졌다. 네, 김 회장이 지시했어요. 영재 프로젝트. 이익을 위해. 재판은 길었다. 3개월, 그 기간, 집은 지옥이었다. 시아버지는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는 버텼다. 지은이를 위해. 그녀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했다. 엄마, 나도 강해질래.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강함. 그들은 강함을 약으로 만들었다. 재판 중간 시아버지의 반격이 왔다. 사설 탐정. 내 과거를 파헤쳤다. 수연 씨, 당신의 가족. 아버지가 빚쟁이였지? 돈 때문에 민준이를 결혼한 거 아니야? 루머가 퍼졌다. 언론은 재벌 며느리, 돈에 눈먼 복수극이라고 썼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밤에 지은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엄마는 너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아버지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비밀 펀드, 프로젝트 에덴 자금. 100억 원 은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탈세 의혹, 그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뉴스, 김씨그룹, 재정위기, 그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돈 줄게. 지은이 상속도. 돈. 나는 웃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해요. 그는 분노했다. 정의. 넌 그냥 미친년이야. 민준이도 내 탓으로 죽었어. 그 말에 나는 손을 들었다. 그의 뺨을 때렸다. 처음으로. 민준이는 당신 탓이에요. 당신의 괴물 같은 사랑 탓에 그는 충격받아 물러섰다. 그 순간 권력의 균열이 보였다. 재판 결과는 유죄. 시아버지 5년 징역. 태호 3년. 회사 해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자살 시도했다. 민준아. 미안해, 그녀의 유서.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님, 왜요?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가문의 저주. 그 단어가 내게 스며들었다. 지은이는 변했다. 엄마,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대답했다. 모두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야 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 복수가 그녀에게도 상처를 줬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민준이 나타나. 수연아, 그만해. 사랑으로 하지만 나는 소리쳤다. 사랑. 그들은 사랑을 모르잖아. 자유가 왔다. 시아버지 투옥 후 집은 텅 비었다. 나는 지은이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곳, 한강이 보이는. 엄마, 여기 좋아. 그녀의 미소.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빈 껍데기였다. 언론이 나를 용감한 어머니라고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왔다. 김 회장님이 용서를 구해요. 만날래요. 나는 갔다. 교도소 면회실. 철창 너머 그는 늙어 보였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한테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나는 모른다. 늦었어요. 나는 일어났다. 하지만 문밖에서 나는 주저앉았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지은이를 안았다. 엄마, 이제 행복할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행복. 복수의 대가는 영원한 그림자였다. 새 삶은 시작됐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민준의 보험금으로 버티며 지은이 교육을 챙겼다. 그녀는 이제 6살, 학교에 갔다. 엄마, 친구들이 나 재벌 딸이라고 해. 근데 난 싫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재벌. 그 이름은 이제 저주였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김태호의 진실을 알아. 아내 사진. 민준의 사고 현장. 브레이크 불량. 그리고 메모, 태호의 지시. 민준 제거, 내 손이 떨렸다. 제거.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시아버지, 민준을 죽였다. 왜? 프로젝트 실패. 후계자 불량, 태호의 노트에 적힌 글. 나는 무너졌다. 지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혼자 울었다.
오빠. 왜? 민주는 도망치려 했다. 나와 지은이를 데리고. 하지만 그들은 막았다. 약으로 약화시키고 사고를 꾸몄다. 복수. 이제는 정의가 아니었다. 피해 복수였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박준호를 만났다. 수연아, 이건 위험해. 김씨 잔당이 많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해커를 고용했다. 1천만 원 다크웹에서. 김태호의 이메일 해킹해. 결과는 충격. 수십 통의 메시지. 민준 처리. 태호, 깨끗이 시아버지의 지시. 나는 교도소로 갔다. 아버님, 민준이, 당신이, 그는 웃었다. 알았나? 그래, 내가 했어. 그놈은 약했어. 가문을 망칠 뻔했어.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너도. 조심해. 지은이도 위협.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간수들이 끌어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총을 샀다. 불법,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 밤에 창밖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오빠, 내가 끝낼게. 다음 타깃, 시아버지의 동생, 김영호. 회사 이사, 프로젝트 공모자. 그는 해외에 있었다. 태국.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지은아, 엄마 출장 갈게. 할머니 집에 있어? 방콕의 밤은 더웠다. 호텔 로비에서 영호를 기다렸다. 그는 술에 취해 나왔다. 누구? 나는 미소 지었다. 수연이에요. 오빠, 그는 놀랐다. 아, 미안. 우리는 바에 앉았다. 나는 그의 잔에 약을 탔다. 이건 태국 와인. 그는 마셨다. 경련. 뭐야? 나는 속삭였다. 민준이가 느낀 것,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그 공포.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코마. 뉴스. 김씨그룹 이사, 의문의 중독, 한국에서 소란이 일었다. 시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소리쳤다. 수연.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돌아왔다. 지은이가 안아줬다. 엄마, 무서웠어. 나는 울었다. 미안해, 내 딸. 복수는 중독됐다. 다음은 시어머니. 그녀는 정신병원에 있었다. 자살 시도 후 나는 방문했다. 어머님, 민준이 일 아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 태호가 강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내요. 나는 그녀의 약병에 독을 섞었다. 가벼운 치매 유발제. 이걸 먹어요? 평화를 위해. 그녀는 먹었다. 다음 날, 그녀는 나를 잊었다. 당신. 누구? 나는 웃었다. 아들 며느리예요. 그녀의 눈에 공허. 복수 완성. 하지만 내 영혼은 갈라졌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왜 슬퍼? 아무것도 아니야. 언론이 나를 쫓았다. 연쇄 사건, 김씨 가문 붕괴의 배후는 나는 인터뷰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어요. 시청률 폭발. 하지만 경찰이 왔다. 수연 씨, 조사받아요. 증거가 쌓였다. 내 지문, 해킹 기록. 나는 도망쳤다. 지은이와 함께 제주도로. 바다 앞집.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밤에 꿈에서 민준이 말했다. 수연아. 그만.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깨어났다. 땀에 흠뻑. 복수의 끝은 나의 파괴였다. 제주도의 바람은 자유로웠지만 내 마음은 갇혀 있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 갔다. 엄마, 여기 좋아.
바다 냄새 나 이 그녀의 미소가 나를 살게 했다. 하지만 전화가 왔다. 박준호. 수연아, 잡혔어. 김태호가 증언할 거야? 내 복수. 다 털어놨어. 나는 준비했다. 가방에 돈, 여권, 총에 지은아, 또 여행 가자. 그녀는 기뻐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렸다. 이재수연, 체포합니다. 지은이가 울었다. 엄마,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가 데려갈게. 엄마 곧 올게. 하지만 알았다. 끝이다.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다. 조사실에서 나는 말했다. 네, 제가 했어요. 그들은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형사는 놀랐다. 증거는? 나는 웃었다. 찾아보세요. 내 컴퓨터에 모든 게 드러났다. 해킹, 중독, 살인 미수.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를 지켰어요. 재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어머니의 복수, 정의인가 광기인가, 변호사는 정당방위라고 했지만 판사는 계획적 범죄라고 봤다. 시아버지는 증언석에 섰다. 저 여자는 악마예요. 우리 가문을 파괴했어. 나는 노려봤다. 당신이 악마다. 민준이를 죽인. 지은이는 증인으로 불렸다. 6살 아이의 목소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약 줬어. 무서웠어.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의 눈에 동정. 하지만 유죄. 무기한. 사회적 해악 고려. 나는 선고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적어도 지은이는 자유해요. 감옥 생활은 고독했다. 매일 지은이 편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 옷 빨리 나와. 나는 답했다. 엄마도 강해질게. 하지만 밤에 후회가 왔다. 복수는 승리였나? 가문은 무너졌지만 내 삶도. 민준의 사진을 품에 안고 나는 울었다. 1년 후 항소. 새로운 증거. 시아버지의 자백 녹음. 내가 몰래 한 거. 민준 살해 인정. 판사는 감형. 10년 출소 날 지은이가 기다렸다. 10살이 된 그녀. 엄마, 우리는 안겼다. 미안해, 내 딸. 새로운 시작. 나는 작가로 성공했다. 책, 어머니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인터뷰, 복수는 후회해요. 하지만 지은이를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감옥. 태호는 죽었다. 과다 복용. 시어머니는 요양원. 나를 모른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나도 약 먹었을까? 나는 안았다. 아니, 너는 강해. 사랑으로. 그 말은 진심이었다. 복수의 대가로 나는 배웠다. 사랑이 진짜 힘이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평범해졌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됐다. 엄마, 나 의사가 될래.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녀의 꿈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책은 여전히 팔렸다. 어머니의 그림자 오는 드라마화됐다. 시청률 20%. 주인공은 나 같았다. 강하고 상처받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제 삶은 소설이에요. 기자들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다시 한다면 용서로 갔을지도. 시아버지의 소식. 출소했다. 80대, 쇠약해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문 앞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수연아.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 진심. 나는 물었다. 왜 이제? 그는 말했다. 감옥에서. 민준이가 꿈에 나와.
내 탓이 아니라고. 나는 지은이를 불렀다. 할아버지 왔어. 그녀는 망설였다. 안녕, 그 짧은 인사. 우리는 차를 마셨다. 이야기했다. 민준의 추억, 가족의 실수. 아버님, 이제 놓아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 후, 그는 떠났다. 홀로. 소문에 그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아동보호 마이러니? 하지만 변화였다. 나의 복수가 그를 바꿨다. 지은이는 그의 편지를 받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녀는 웃었다. 엄마 덕분이야. 내 삶은 치유됐다. 새 남자. 아니, 아직. 민준의 기억이 충분했다. 지은이와의 산책, 한강변. 엄마, 사랑해. 나도, 내 딸.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용서의 여정. 세상은 가혹하지만 사랑은 강하다. 나는 이제 자유다. 에필로그 10년 후, 지은이, 의사, 나, 작가. 우리는 함께 산다. 그림자 없이. 엄마, 그때. 고마워. 그녀의 말에 나는 앉는다. 너 덕분이야.